자, 우리 2022년 지방직 한국사 해설 강의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음, 고생했다는 말밖에. 공단기에서 따로 좀 찍어서 올리긴 할 건데 그게 아무래도 뭐 풀강이다 보니까 50분, 1시간 정도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험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것들만 골라보시라고 제가 늘 유튜브에 간략하게 올리는 것처럼 한번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좀 몇 문제 본인들이 까다로웠던 문제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아무래도 문제 해설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게 낫겠죠. 자, A형이고요.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총평으로 난이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난이도는 중하 수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참 못 봤는데 싶은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런 문제 대비하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런 것까지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에피소드 스타일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뭐 전반적인 문제의 그 범위라든가 다루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보통 하던 것들을 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근에 늘 그래왔듯이 좀 쉽게 나왔고요. 국가적 문제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몇 개 없었어요. 그죠?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쉬었기 때문에 만점 받으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점을 받고 다른 여러분들 필수 과목 그 전공 과목에서 좀 세이브를 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닐까 싶고, 뭐 제 생각엔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공통 과목은 조금 수월하게 내고 전공 과목을 어렵게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에 국어 좀 어려웠다고 하긴 하던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비책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사는 이제는 뭐 한 2, 3년 일해 왔으니까 이게 트렌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전반적으로 한능검 수준에서 교육과정 수준을 약간 넘나드는 정도? 뭐 그 정도니까 2017, 18년에 하던 것과 같은 많은 양의 학습보다는 핵심을 잘 잡고 흐름을 잘 잡는 방식의 학습을 통해 가지고 맥락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주안점을 두는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간단하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미추신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많이 보던 자료죠. 수정방 나와 있고 보니까 여기 백제 군사 마주치는데 황산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느꼈다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쳤다는 그 인물. 제가 뭐 에피소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투구를 쏘고 왔는데 막 소리를 막 질렀더니만 머리카락이 투구를 들어 올려가지고 들썩거렸다는 뭐 그런 누구예요? 김유신 얘기죠. 김유신은 다 풀어냈겠죠. 이건 그래도. 자, 1번에 살수에서 수액운도 물리친 거는 을지문덕장도 말할 것 같고 2번이 답이겠고요. 김춘철 파트너였고요. 3번은 장보고 대가의 정부는 진흥왕 때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진흥왕 때 이사부가 출정을 했었고 특히 유명한 인물은 사담이죠. 사담, 화랑. 자, 이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의 신라 국왕을 묻고 있습니다. 왕을 묻고 있고 보니까 지금 이사부란 인물 또 나와 있네. 우산국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우산국을 복속시켰던 인물입니다. 나무로 된 목사자를 만들어 가지고 위협을 했더니 이 바보 같은 우산국 사람들이 어이구 뭐야 무서워 그러면서 자, 우산국 경벌을 했다는 왕은 지증왕이죠. 지증왕은 한화정책 떠올리면 되겠고요. 2번이 답입니다. 덕수상품과 실시했던 것은 원성왕 때였고 관련 지급 노급 폐지는 신문왕 때, 장문이 보냈던 것은 발해의 무왕이죠. 3번입니다. 미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 보러 가신 분이 써놨네. 발해라고. 자, 신당서, 구당서에 나와 있는데 워낙 많이 보던 자료이기 때문에 특산물 나와 있는 거고 특설변부의 말, 그 다음에 남쪽으로 신라 접하고 있으며 말갈대들하고 같이 접해 있는 나라. 발해의 힘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제도사인데 제도사도 워낙 쉽게 나와가지고 1번의 육자평제도는 백제고 그죠? 2번이 답이 될 것 같고요. 아니 저 3번이 2번은 통일신라죠. 4번은 고구려 제가회의입니다. 이것도 패스. 4번 문제입니다. 밀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농사식사를 편찬했던 왕은 세종대왕. 책 이름이 안 나와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책 이름까지 주었으니까 뭐 세종은 연분구동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공법 지정했던 왕이죠. 한양으로 도금교는 맨 처음 태조 때 하고 이성계, 그 다음에 태종 때도 제천됐었죠. 정종 때 개경으로 갔다가 다시 태종이 제천됐었고 3번은 성종 때 경국대전, 4번은 중종 때 조광조를 등용했던 개혁정치. 5번 볼게요. 문제 좀 심하죠 이거. 이들을 묻고 있는데 단답형이에요. 경국대전을 편찬한 다음부터 금고했다고. 서울 금고법이 있었고
보니까 경대부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양인첩의 아들은 서자, 천첩의 아들은 얼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서얼들입니다. 너무 심하다 문제, 그지? 6번이요. 왕의 제의가 묻고 있는데 역시나 뭐 두 개의 사료가 너무 쉬운 사료들입니다. 준홍이라든가 왕동을 제거했다는 공신 제거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거는 쌍기의 건의로 과거 실시했다는 거. 유명하죠. 이것도 고려 광종이고, 그 순서 바꿔줘 정상이지 기왕이면. 과거를 실시한 다음에 이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작업들 나올 겁니다. 자, 고려 광종업적은 노비안검제정 답 될 것 같고, 2번은 공민왕 때 대표적으로 여러 번 있지만 원종 때 이후로 몇 번 설치했지만 공민왕이 대표적이고요. 3번은 경종 때부터 시작하죠. 4번은 성종 때 12목 설치했었고, 7번입니다. 이것도 너무 심하지 않아? 사일국명 때 있었던 대학교수단 시국선언문을 보여주고 무슨 사건이에요? 심지어 날짜가 4월 25일인데 이걸 보고서 5월, 6월을 찾진 않을 거 아니야. 1년 뒤에 발표했을 리가 없으니까. 거저주는 문제고요. 자, 8번 갈게요. 미친 이 시기에 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는 분류 조각이 나오고 있는데 하남 하사창동 철조의 자산. 광주 춘국리 철불로 몇 번 나보다가 이번엔 그래도 제대로 된 풀네임을 썼군요. 그죠? 문화재청의 공식 이름인 하남 하사창동 철조의 자상이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같은 거대 불상도 있었다. 아이언불과 거대 석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언제? 신라말 고려초인데 이 두 개는 고려 초기 작품이죠. 고려 초에는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한다는 2번이 답이 되겠죠. 여전히 존재한다. 성골 출신은 신라 상대에 국한해서 봐야 되겠죠. 3번은 조선 세도 정치이고요. 4번은 16세기 이후의 양상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9번입니다. 역사책 문제인데 이것도 워낙 쉬워요. 역사책 문제는 이 정도까지 쉬운 난이도로 보통 나오진 않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단군설화가 속되어 있지 않죠. 괴력난신 서술하지 않았고요. 이규보 동명편 고구려 개성의식 좋고, 동사 강목은 강목체죠. 기사분말체는 연료실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발해고의 남북국 용어 좋습니다. 10번 나아가 국왕으로 제의하던 기간인데 보니까 8순 동안에 탕평책도 했고 균역법도 했고 청계천 준설 사업도 했고, 탕평이란 글자가 부끄럽다는 거 보니까 탕평은 약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죠? 자, 이런 것들 탕평책, 균역법, 청계천, 준설 사업은 영조의 업적입니다. 1번은 정조, 2번은 효종 때죠. 3번은 순조 때 있던 사건이고, 동국문헌 미구가 영조 때 만든 백과수작. 자, 11번입니다. 야, 문제가 또 이렇게 했네, 그지? 단답형이지 뭐. 을미사변과 러일 전쟁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는 문제입니다.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자 왕께서,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셨고, 이 러시아 공사관에 파천하심으로써 국격이 상당히 훼손되자 이때 자주 독립을 외쳤던 독립협회가 등장을 했던 거죠. 거기서 건립했던 게 독립문이고요. 1번이 답이고요. 통감부는 러일 전쟁 후 을사늑약 후 설치된 겁니다. 을사늑약의 결과로서 통감부가 설치된 거고, 동척은 바로 그 통감부기에 만들었던 토지를 관리하는 회사였죠. 1908년이었지. 연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임난터 수된 경복궁이 중건된 거는 흥선동문 집권기 말하는 거죠. 고종제의 초기의 일입니다. 다음 12번 미추신 왕의 제의가 묻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게 스토리 라인들이거든. 그러니까 왕이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고, 이게 뭐야? 신돈의 여종 바냐의 수생인데, 바냐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뭐 다른 아이를 훔쳐 기르고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로 이렇게 슬쩍 집어넣었다라고 해서 이 왕인데 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라는 썰 때문에 고려사에는 이 사람을 신씨, 신우라 그래가지고 열전에 집어넣었다 그랬었죠. 그죠? 고려사에서는 우왕과 청왕을 왕이 아니라 개인 인물의 역사를 집어넣은 열전에 집어넣어가지고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했던 거죠. 그 당시 국민 저 뭐냐 신사대부들은 우왕과 청왕이 국민왕 수생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가짜를 폐위시키고 진짜를 세운다는 폐가입진을 명분으로 공양왕을 옹립한 다음에 권력을 독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왕 때 있던 일처럼 되는 겁니다.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되겠죠. 위화도 회군 후 있었던 게 바로 폐가입진 사건입니다.
1번은 세종대왕 때이고요. 쓰시마 정벌인데 이종무가 나왔으니까 2번은 개경환도 직후인 원종 때, 3번은 공민왕 때 일이죠. 다음 13번 다음 관련된 운동인데 사진 뭐하러 넣었는지 글씨 다 써있는데 조선물산을 먹고 입고 쓰자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됐지 뭐. 물산 장려운동 1920년대 시작된 운동인 건 맞는데요. 이 물산 장려운동은 사실상 끝이 없어요. 광복 때까지 계속되던 운동입니다. 다만 20년대 전반기쯤에 사회주의 계열의 반발과 민족적 경륜 발표 후에 약간 스트레지면서 조금 주춤했던 거죠.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이 막 나왔던 시기는 20년대 전반기로 보도록 하자라는 거였고, 평양에서 조만식을 비롯한 자본가들이 일으켰던 국산품의 운동입니다. 가뭄과 홍수로 중단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 운동 중단되지 않았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대표적이죠. 그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금운동이 부진해지면서 중단된 거니까 이거는. 총독부의 회사령에 맞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세심하게 되려면 회사령이 제정된 거에 맞서라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회사령이 신고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회사령 폐지라고도 물론 표현합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회사령이 신고제로 전환된 거에 맞섰다고 해도 회사령에 맞선 거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세심하지 못한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회사령의 실시는 1910년대였고 1920년대부터 회사령이 폐지됐다 또는 회사령이 신고제로 전환됐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막 생기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게 물산장려운동이죠. 회사령에 맞서기보다는 회사령 폐지로 인하여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이번 아닌 거고요. 일부 사회주의자 계층에서 자본가 계급련 운동이라고,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감정에 호소해서 자본가들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국산품 애용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 모순을 이용한 계급적 이익을 추구하는 운동이다라고 비판했던 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일으킨 거 아니니까 4번은 택도 없고요. 우리 민족 자본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자, 14번. 다음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잖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 때죠. 7차 헌법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인 7차 헌법 때 있었던 유신헌법이에요. 유신헌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네요. 이거 뭐 행정법, 행정법 이런 데 나오지 않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돼 있죠. 대통령 국회 해산권이 있다 그랬었고, 임기 7년의 단임제면 이건 8천법이잖아. 전두환 때. 그죠? 전두환 때 8천법이고요. 이때 유신 때는 6년의 중임제 없음. 그죠?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되겠고, 대법원장 법관 임명권이 있다 그랬었고 대통령 임명할 수 있었고 대통령은 긴급조치권 내릴 수 있었고. 15번 순서대로 가볼게요. 고대사는 순서 문제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 이번에 문제 보니까 고대가 4문제, 고려가 5문제, 조선이 4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려 조선사가 양이 되게 많은데 항상 고려사가 그에 못지않은 비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고대 4, 고려 5이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런 것도. 그죠? 그리고 선사 파트, 원시 파트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자, 신라 한강용 확보 진흥왕 때 이를 것 같고, 관산성전 역시 진흥왕인데 한강을 빼앗았기 때문에 화가 났던, 한강용 확보한 다음에 하류까지 빼앗았더니 화가 났던 성왕이 공격하다가 전상이 관산성이잖아요. 백제 용진천도는 한참 앞에 일이고요. 장수왕 남진 때문이죠. 라가 장수왕 남진이네. 그래서 라다 가나 하면 되겠네요. 항상 순서 문제는 앞에서부터 순서 들어가면서 뭐가 더 먼저인가를 보시는 걸로 연습하세요. 16번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도 스토리 문제. 이런 게 아까 했던 신돈 문제나 16분 문제 같은 게 이제 저랑 공부한 분들은 되게 쉬웠겠지만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암기만 하신 분들이 이게 뭔 소리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거란이 쳐들어왔는데 거란한테 이겼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만한테 결국 패했네? 포로가 되었네? 그럼 보자. 1차 침입 때는 서해 강동주계척으로 싸운 적이 없었고 3차 때는 강감찬이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나와야 되겠죠. 2차 때란 말이에요. 이거는. 2차 때 싸웠던 인물 찾으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것만 봐도 풀 수 있죠. 근데 거란에서 너네 신하가 될래? 하주 이분이 용맹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싫다 그러면서 끝까지 거부해서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강조지. 강조의 정말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가 목종을 몰아내고 현종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어. 이 강조의 정변 때문에 나왔던 게 바로
2차 침입이었고 그때 싸웠음에다만 결국 패배했다는 인물입니다. 끝까지 기계를 보였던 고려의 장군. 자, 몇 초연을 진압했던 건 김부식이고요. 거란과 아무 관계없고요. 2번은 숙종 때 윤관이죠. 역시 거란과 아무 관계없고 3번이 강조고요. 4번은 서희잖아. 서희가 언제 처형을 당하고 언제 포로가 됐어. 그죠? 싸웠던 인물인데 저 강도주 획득했던 인물인데 답은 3번이 되겠죠. 17번 미추신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는 보니까 성악지별 썼답니다. 그죠? 문제 계산 틀렸네. 2예요. 그죠? 자, 예한영역은 이황이 만든 거고 동음답이 2 맞고요. 백운노선은 주세궁. 왕제한 때는 뭐 정도전을 비롯한 그 일파들이 죽임을 당했겠죠. 38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골라보래요. 자, 이 사람 보니까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 그저 법에 생활하고 있다고. 그리고 한국의 의병임을 자처하면서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병인데 나는 한국의 의병 참모 중장으로서 적장을 죽인 거기 때문에 포로다라는 인식이, 즉 나는 군인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누굽니까? 안중근이죠. 안국 공법을 내세우고 있고요. 기억은 최익현 씨인데 약간 헷갈리라고 낸 거겠지. 의병 최익현 하라고. 근데 기억이 답이라면 최익현이 또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죠? 니은 한인역단 소속의 인물은 이봉창, 윤봉길이 대표일 것 같고 안중근 선생은 1909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인역단은 뭐 30년대 있던 조직이니까 관계가 없겠죠. 동해평화로 녹중에서 집필을 했었고 연해주 의병장으로서 적장을 죽이고 스스로가 군인임을 자처했던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4번 되겠고요. 19번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 얘기입니다. 이거 뭐예요? 반민법이죠.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다. 마지막 파이널에서도 반민법이랑 농지기업법은 순서 물을 수 있으니까 순서 잡아두라고.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쭉 얘기하면서 기왕이면 순서대로 가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먼저였고 바로 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9월 달에 반민법 만들었고 49년에 농지기업법 이어서 귀족재산처리법 같이 나온다 그랬고요. 그 뭐야? 그 국가보안법은 여순 사건 이후니까 요거는 48년 말에 나온 법이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를 좀 가보자 그랬었는데 볼게요. 반민법에 대한 거.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기업법이 지정된 후가 아니라 그 전에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재헌국회에서 만든 법이었고요. 반민특별위원회와 특별재판부에서 재판했었고 이정재 총 맞고 이랬던 총 보여주고 이랬던 4번이 친일파 처벌이니까 당연한 얘기. 그죠? 반민법도 재헌국회에서, 농지기업법도 재헌국회에서 만들었지만 순서를 물어볼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그래도 감안해 두자. 제일 먼저 뭐가 시급한 과제였을까를 떠올려 보시는 거였죠. 워낙 뭐 나머지 선지들이 어려웠단 모르겠는데 이번 선지밖에 답될 게 없기 때문에 풀어냈을 것 같고요. 20번입니다.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만든 글이래요. 조선혁명 선언이죠. 의열단의 강령인데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누가? 신채호 선생이 쓰신 게 바로 이 글이었죠. 신채호 선생은 이 글을 쓴 다음에 화가 난 상태로 국민대표에 참여해가지고 창조파로. 그래서 이 글에는 보다시피 임정의 모든 방역들, 외교라든가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비판한 다음에 오로지 민중의 직접 혁명이라고 하는 민중의 폭력을 주장했던 그런 글이라고 했습니다. 의용대 결성했던 건 김원봉 맞는데 이거는 박은식이고 신흥무관학교는 당시 노블리스 육형제라든가 이상용 선생이라든가 강화파들이 만들었었죠. 김원봉은 신흥무관학교 2회 졸업생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세워? 그죠? 형평사 창립은 백정들이 만든 거니까 택도 없고요. 진주의 이학찬이 대표적입니다. 건국동맹은 여웅영 등 중도파들이 국내에서 만든 거였고 식민사학의 정치성 반박은 대표적인 인물이 백남은 사회경제사가 되겠죠. 황푸군관학교는 의열단 단원들이 입학했었던 중국의 군관학교였고요. 그다음에 민족주의 소설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독사실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썼던 분이 바로 신치호 선생님으로 답은 4번 되겠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20문제 풀어봤는데 해설 강의하기 좀 싫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 정도 문제라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아무래도 내년 시험을 대비하는 분들이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힘을 뺍시다. 우리 한국에서 힘을 빼고 기왕이면 전공 과목을 먼저 집중해 두시고 한국사 대신에
1년이건 얼마건 간에 준비하는 내내 끊지 않고 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흐름을 다듬어 가면서 반복을 자꾸 좀 해줍시다 우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이걸 내 걸로 숙지하는 작업이 한국사에서는 좀 바른 길이 아닐까 싶고, 많은 양을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외연을 확장하거나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그 불안한 마음에 막 이것저것 집어넣지 마시고요.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반복해서 대신에 모든 맥락과 흐름을 같이 이해하는 걸로 가는 방향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험 잘 봅시다.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 창에는 촬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이거를 중지.